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TSMC 주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TSMC가 보시면 상당히,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하락을 했죠. 얼마나 하락했는지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고점입니다. 고점 대비 이제 현재 주가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어찌됐든 TSM 한 60%, 대략 60% 정도 이렇게 하락한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TSM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AMD 모두 한 60%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 있어서 뭐 TSMC가 뭐 국지적인 리스크를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대만 국민당을 통한 이런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의 역량이 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시진핑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는 리스크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려하는 것,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원인은 저는 보는 게 이 미국이 TSMC를 때리고 있는 이 국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치포 뭐 동맹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찌됐든 이 치포를 결성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 뭐 대중 뭐 중국과의 뭐 이런 견제를 겨누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단기적 접근과 장기적 접근에 어느 정도 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미국이라는 것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충격, 이 생산성 공급망 충격을 단계적으로 회피하고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만,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동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국가와 협력 관계를 공, 공고,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 내면에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만의 TSMC의 공급망으로부터 탈피해서 미국 자국화하겠다라는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지금 가장 열세인 이 제조 역량에 대해서 이 공급망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화된 목적, 즉 미국 자국 내에 제조 시설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면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에는 TSMC 때리기, 뭐 TSMC 해체설, 뭐 이런 것까지 논리가 확장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동아시아에 집중된 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미국이 다시 환수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유사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죠.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의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던 그 시절이랑 똑같습니다. 당시에 미국도 일본의 뭐 다양한 뭐 경제 패권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판단하고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미일 간 패권 다툼에서 그대로 보고 둘 수만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제 중국이 당시의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이제 학습할 것인가 또는 그대로 뭐 지금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서방에 대한 대만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협 인식은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연합 결국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대만 TSMC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겠다. 자국의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TSMC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는 편을 대외적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복잡한 셈법이 지금 첨예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TSMC의 창업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재건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반도체 생태계의 변화를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그동안은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제조는 아웃소싱에 주력을 했죠. 생산 비용을 절감을 했고 이렇게 생산성을 끌어올려 왔는데 이렇게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이 결국에는 제조 부분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본 것이고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니 이에 대해서 위험론을 느끼고 견제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라는 정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뭐 당연히 뭐 미국 정부의 의도에 맞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TSMC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너무 곤고하게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과연 미국이 정말 의지만으로 자국 내로 제조 역량을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과거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재패를 경험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금융 환율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랑 연관을 줘야 되는데 단순한 반도체 산업의 이제 공급망 재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금융 환율이라는 금융 제재가 함께 동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미국의 지금 대중 제재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이 금융 제재나 금융 환율 관련된 뭐 금융 리스크로 확대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재편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볼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공급망 체제 이외에 뭐 정책적인 제한 이외에 다른 금융 제재가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는 그래서 과거 일본 사례처럼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가 않은 거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이 장비주 기업들 또한 중국 제재로 인해서 실적 저하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당연히 지금 4분기부터 실적 저하, 매출 감소에 대한 전망으로 지금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출혈을 각오하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제재인데요. 이게 성공을 하냐 못하냐는 상당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있어서 큰 기반, 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흐름은 결국에는 미국이 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당시처럼 일본의 그런 금융 관련된 일본의 플라자 합의 같은 금융 환율 전쟁이 동반해서 일어나지 않는 한 쉽게 재편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현재 TSMC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이 시진핑 리스크를 받고 있어서 TSMC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미국이 TSMC를 해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리스크를 높게 두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재건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젓가락 문화가 아닌 미국 사람들이 반도체를 못 만든다. 뭐 또는 뭐 생태계가 이미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어서 후공정을 위해선 다시 대만으로 와야 된다. 뭐 소재 관련된 것은 일본과 뭐 이런 중국 관련된 업체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뭐 논리들이 있지만 뭐 저는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정책적이나 제재 조치만으로 이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시간차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한방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에 제가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율 전쟁, 그러니까 금융 제재가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과거 일본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에 제 입장을 이제 대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TSMC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재건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은 현재까지 미중 분쟁이 가져올 다양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그 디테일한 대응 마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미중 디커블링에 대한 세밀한 대비책도 현재 공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가운데 TSMC의 입장은 지금 뭐 겉으로는 미국의 이제 뭐 이렇게 미국 편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막연하게 미국이 보호해 준다는 믿음만 갖고 뭐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지에 대한 분위기는 미국이 기술만 빼앗으려 한다라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확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갖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론이 퍼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번 미국의 이제 정책 제재는 상당히 미국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기술의 미국, 그동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우위에 섰던 이 경쟁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예요. 기술의 미국이 내놓는 제재 정책이 상당히 유치합니다. 편가르기죠. 이 편, 이 편 나눠서 쟤네 편하고 친하게 지내지 만데 얼마나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이렇게 다급하게 어찌되면 좀 억지스러운 정책을 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의심스러운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금융정책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당장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달러에 대한 믿음, 물론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지만 지금 과거 일본과 같은 현상이 유지가 되려면, 패권을 유지하려면 말씀드렸듯이 환율로 인한 기업의 이제 후속 공격이, 환율 공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금 중국이 견뎌낼 만한 체력이 갖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금 현재 TSMC의 주가 주식 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지 뭐 매출 실적, 뭐 탄탄한 뭐 고객사, 뭐 이런 무조건 뭐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제 깔려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중국 시진핑의 침공보다 더 높은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TSMC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이 지금 미국과의 어찌 보면 좀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더불어서 세상에서 뭐 쉬운 주식 투자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가장 완벽해 보이는 회사도 다양한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가 상당히 뭐 시그리컬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이 위에 파란 게 이제 삼성전자고요. 빨간 게 이제 TSMC인데요. 줄곧 같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지금 10월 4일부터는 방향의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 지금 삼성전자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TSMC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바닥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지금 이 짧은 이 흐름의 트렌드가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뭐 외국인들의 관점이라든지 뭐 리스크에 대한 전망까지 보기에는 너무 구간이 짧고요. 뭐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확실한 것은 TSMC가 현재 뭐 숏 비율도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하락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지켜볼 거는 TSMC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방에 머물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심각하게 뭔가 좀 다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일간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뭐 지금 외국인들이 대만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되게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한 삼성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논리가 너무 확장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너무 구간이 짧다. 조금 더 지켜봐야 그 의미 있는 패턴이 나온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TSMC는 미국과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리스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간단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재건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인텔에 투자하시면 돼요. 네, 인텔에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다. 공급망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그 미국이 다 품어 안을 수 없다. 미국이 이제 과한 욕심을 내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TSMC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셈법이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패권과의 이제 뭐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지금 과거 뭐 여러 가지 뭐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뭐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밀어줘서 산업 제공에 성공할 것 같다. 인텔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 TSMC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인텔이나 TSMC나 뭐 떨어진 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직까지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뭐 파운드리 관련된 뭐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도 단기죠. 뭐 빨라야 뭐 4, 5년 이내는 TSMC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 사이의 정치 역학적인 관계는 빠르게 변화될 수 있고 다양하게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그 뜻이 뭐 미국에 대항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게 미국에 대항하진 않잖아요. 오로지 친미국 성향을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완벽하게 미국 편에 든다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잘 이용하려는 그런 고뇌가 엿보인다는 것이죠. 가장 TSMC가 받고 있는 리스크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요거를 좀 정리하고 싶었고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재건에 성공할 것 같다? 인텔에 투자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럼 TSMC나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그거보다는 미국이 TSMC를 뭐 지금 때려잡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반응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로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